승무패 44회차 첫 번째 경기는 마치다 대 시미즈 제2리그 경기입니다. 현미경 분석 1부에서 7경기를 다뤄드리고 나머지 현미경 분석 2부에서는 8경기를 멤버십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1번부터 14번 경기 전 경기 분석을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 마치다 대 시미즈 경기는 저는 마치다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변픽을 추천을 드리는 경기들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두셨다가 나만의 이변픽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승무패 43회차에서도 제가 삼프 1호 경기와 빗셀 고베 경기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러졌었기 때문에 이변픽의 근거를 한번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잡아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1번 경기는 마치다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다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최근에 마치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1리그 3연승 포함해서 모든 대회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컵대회 포함해서 4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치다이고, 반대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제1리그 기준으로 9경기에서 1승 3무 5패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마치다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와 크로스 득점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은 제1리그 득점 패턴을 정리한 표인데,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골, 그리고 측면 크로스 득점이 9골이나 돼서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트피스와 크로스 득점이 많아서 마치다와 함께 세트피스와 크로스의 강점이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10골이나 되는 시미즈이고 측면 크로스 역시 5골을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다와 시미즈가 공격 상황에서 크로스와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양팀의 수비적인 약점을 살펴드리면 이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많지만 실점 역시 8골로 전체 실점 중에서 27.59%의 실점을 이 세트피스로 하고 있고, 측면 크로스 실점 역시 7골로 전체 실점 비중 중에서 24%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마치다의 강력한 세트피스와 크로스에 의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마치다 같은 경우에도 수비 상황에서 보면 측면 크로스 실점이 7골로 전체 실점 중에서 28% 상당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미즈의 측면 크로스에 의해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양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이 2대2 무승부가 나왔는데 당시 시미즈가 홈에서 점유율을 무려 61% 가져갔고 슈팅 숫자 13대 13, 기대 득점은 1.88 대 1.08로 오히려 시미즈가 근소하게 기대 득점이 앞섰던 경기에서 2대2 난타전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득점 경기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적어놨듯이 마치다가 크로스 정확도와 제공권 면에서 제1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 정확도가 마치다가 제1리그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측면 크로스의 정교함은 마치다가 좀 더 높고, 제공권 지표를 보여드리면 제공권 역시 이 마치다 같은 경우가 빗셀 고베와 함께 최상위권의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공권 강압 성공률 면에서 마치다가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크로스가 넘어왔을 때 이 마치다가 좀 더 머리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최근의 경기력과 더불어서 마치다의 크로스 정확도와 제공권 지표를 고려한다면 그래도 마치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중앙 미드필더 마테우스 부에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 시미즈의 이 마테우스 선수가 패스 정확도가 시미즈에서 가장 높은 선수이고 기회 창출 역시 이누이 선수와 함께 가장 많은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마테우스 부에노가 빠지는 시미즈의 중원 역시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치다가 근소하게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홈 성적이 전체 19등으로 이상하게 J리그에서 홈 성적이 나오지 않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차전 맞대결에서 팽팽한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1번 경기는 마치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오카야마 대 산프히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프히로가 지금 정배당을 받았고 산프히로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는데 기본적으로 산프히로가 강팀이지만 제가 항상 산프히로 경기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밀집 수비를 펼치는 팀을 상대로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 상당히 고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회차 역시 나고야를 상대로 패배를 당했던 산프히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J리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43.1%로 가장 낮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이 산프히로 역시 49.8%로 평균 점유율이 50%가 넘지 않는데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3.1%로 J리그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산프히로 역시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오카야마의 탄탄한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양팀의 1차전 맞대결 양상이 딱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시에 오카야마가 산프히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에도 통계를 보시면 산프히로가 홈에서 점유율을 무려 64%나 가져갔고 오카야마는 딱 36%만 가져갔는데 오카야마가 버텨내면서 한 골을 넣어서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산프히로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상황이 달갑지 않은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난 회차에서 산프히로 대 나고야 경기 스탯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산프히로가 홈에서 점유율 63%를 가져갔지만 37%에 머물렀던 나고야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나고야의 용병 공격수 마테우스에게 2골을 허용하면서 산프히로가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산프히로가 제 아무리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평균 점유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오카야마를 상대로 산프히로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J리그에서 빅찬스 미스 횟수가 39회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산프히로가 이 두들기기는 잘 두들기는데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오카야마가 J리그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적고 특히나 오카야마의 용병 골키퍼인 브로더센 선수가 J리그에서 득점 차단 부문 선방지표 전체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오카야마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상황 속에서 산프히로가 원치 않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면 오카야마의 짠물 수비에 막혀서 산프히로가 고전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도 상당히 구린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두 번째로 적지만 득점이 네 번째로 적을 정도로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 J리그에서 오카야마가 실점이 두 번째로 적다면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은 바로 산프히로이기 때문에 산프히로의 짠물 수비를 오카야마가 빈공으로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0대0이나 1대1의 전형적인 저득점 무승부 경기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나고야 대 도쿄베르 경기인데 나고야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고야의 승리로 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번 시즌 홈발을 세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홈발 랭킹 전체 2등을 달릴 정도로 나고야가 홈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 지표에서 간바 오사카 다음으로 나고야가 홈발을 세게 받기 때문에 나고야가 홈발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최근에 나고야의 에이스 용병자원인 마테우스 선수의 왼발이 살아나고 있는데, 직전 산프이로 원정에서도 이 마테우스 선수가 2골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나고야가 믿을 구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양팀이 이번 시즌 7승 6무 9패로 승점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는 도쿄베르가 오히려 2대1로 홈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도쿄베르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최다 무자비 2등을 달릴 정도로 원정에서만 무승부가 5번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고려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평균 점유율이 비슷한데,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48%, 도쿄베르가 47.2%로 양팀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오히려 싫어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홈팀이 나고야라는 점에서 나고야가 본의 아니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양팀의 첫 맞대결 역시 나고야가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평균 점유율 48%보다 4% 높은 52%의 경기를 했는데, 오히려 경기 결과는 1대2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 나고야가 도쿄베르를 상대로 또다시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도쿄베르가 상성적으로는 우세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득점 상황 속에서 쇼패스 득점이 8골로 가장 많고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득점 패턴 중에서 쇼패스 패턴 득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둔 쇼패스 패턴으로 8골을 넣고 있고 세트피스 득점으로 6골을 넣고 있고,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로만 6골을 넣으면서 전체 득점 중에서 40%를 세트피스로 넣고 있는 도쿄베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득점이 2번째로 적기 때문에 공격력은 확실히 나고야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의 수비적인 약점을 살펴드리면 이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쇼패스 실점이 6골로 적지 않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고야의 쇼패스 패턴에 의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나고야 역시 전체 실점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6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베르의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도쿄베르가 오히려 승리를 거뒀다는 점과 도쿄베르가 원정에서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나고야가 근소하게 유리해 보이는 이유는 도쿄베르가 J리그에서 리그 22경기 15골 최소 득점 2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나고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바 오사카 다음으로 홈발을 2번째로 많이 받는다는 점, 나고야의 용병 마테우스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고야가 조금 더 우세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통픽으로는 나고야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비셀 고베 대 쇼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비셀 고베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비셀 고베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셀 고베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고
이 쇼난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들쑥날쑥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사키 다음으로 세트피스 득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접 세트피스 11골, 직접 세트피스 1골을 더해서 무려 전체 득점 중에서 12골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트피스 외에도 쇼패스 패턴에 의해서 적지 않은 10골을 넣고 있는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은 한 골로 상당히 적은데 쇼패스에 의한 득점이 7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쇼패스 패턴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쇼난이 은근히 쇼패스로 썰어 들어가는 패턴 플레이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수비 상황 약점을 살펴드리면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이 준수한 팀인데 전체 실점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쇼패스 패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쇼난이 쇼패스 득점 패턴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점은 쇼난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빗셀 고베가 세트피스가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실점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점인 7골 26.92%의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빗셀 고베의 강력한 세트피스에 의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쇼난 같은 경우에는 스루 패스에 의해서 4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스루 패스의 정교함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루 패스 정확도 스루패스 성공률을 나타낸 지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셀 고베가 전체 J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스루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루패스에 의해서 실점을 4골이나 하고 있는 쇼난 입장으로서는 이 빗셀 고베의 정교한 스루패스에 의해서 실점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빗셀 고베가 쇼난보다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팀의 맞대결 역시 최근에 빗셀 고베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쇼난 상대로 3연승 포함해서 6경기 5승 1무 무패 쇼난의 천정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빗셀 고베가 웃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충북 충주 대 서울 이랜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못한데 그래도 도깨비 면모를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랜드 역시 최근에 상승세가 한풀 꺾여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무승부의 이변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충북 청주가 최근에 부산, 전남같이 이랜드와 체급이 비슷한 상위권 팀을 상대로 2경기 연속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충북 청주가 무승부로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청주 같은 경우에는 리그 9경기에서 4무 5패 승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특히나 이번 시즌에 K리그2에서 18경기에서 34실점을 당하면서 가장 많은 실점으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특유의 공격력을 상대함에 있어서 무실점 경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시즌 이랜드와의 맞대결에서는 오히려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여드리면 충북 청주가 원정에서 35%의 점유율만 가져갔지만 슈팅 9개로 2골을 넣으면서 오히려 이랜드를 한번 잡아본 바 있는 충북 청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로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있고 제가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충북 청주가 이번 시즌에 홈 성적이 7경기에서 3무 4패 홈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홈발을 딱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최근에 부산 전남 상대로 보여줬던 것처럼 다득점 무승부가 이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랜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당히 부진한데 5경기에서 2무 3패 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진의 원인은 바로 수비가
수비가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랜드 역시 최근에 5경기에서 13실점으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공격력은 여전히 3번째로 뛰어나지만 실점이 4번째로 많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랜드의 주전 수비 라인이 김호규, 오스마르 같이 89년생, 88년생 상당히 노쇠화된 수비진 약점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로 갈수록 수비 라인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특히나 무더운 여름이라는 점에서 이랜드의 노쇠화된 수비 약점이 또다시 드러나게 된다면 이랜드 역시 이번 경기를 무실점으로 끝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난 충남 아산전 VAR로 인해서 페널티킥 판정이 취소가 된 것처럼 이랜드가 최근에 판정으로 인해서 조금은 억가를 당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명백하게 이랜드 역시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1번 경기로 들어온 경남 대 안산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위기 자체는 안산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안산이 최근에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최근 리그 6경기 중에서 무려 5경기가 무실점이었을 정도로 안산 특유의 3백 수비가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당히 아쉬운 것은 최근에 안산 수비 라인을 조율하고 있었던 3백 수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조지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안산이 최근에 좋았었던 3백 수비 조직력이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비발로 승점을 꾸준하게 쌓았지만 여전히 K리그2에서 리그 18경기 11골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지훈 선수가 빠지는 가운데 안산의 3백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면서 안산 특유의 빈공이 나온다면 이 경기 경남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차전 맞대결은 안산이 꾸역승을 거둔 바 있지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포르투갈 리그 출신의 브루노 코스타와 마세도라는 두 용병 자원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만약에 경남이 용병 자원들이 투입이 된다면 충분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타와 마세도가 최근까지 같은 팀에서 호흡을 맞췄었고 포르투 유스 출신으로서 기량 자체는 검증이 된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남이 두 포르투갈 용병 자원이 정상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확실히 안산보다는 공격 쪽에서 경남이 웃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안산이 조지훈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면서 최근에 좋았던 3백 수비가 흔들리면서 경남이 두 포르투갈 용병 자원이 투입이 된다면 경남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경남의 용병 자원들이 또다시 결장이 되면서 안산이 3백 수비 조직력을 보여준다면 안산이 버티면서 꾸역골을 넣으면서 또다시 1차전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꾸역승을 거두는 양상도 보이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분석 1부 마지막 경기 13번 경기로 들어온 화성대 부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부천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두 팀인데 그래도 부천이 좀 더 나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FA컵 포함해서 4연승을 거두고 있고 이 주중에 김포를 꺾으면서 FA컵 4강에 오른 부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K리그2에서 득점이 3번째로 많은 부천이기 때문에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화성보다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성 역시 최근에 리그 4경기 2승 1무 1패 상당히 좋고 직전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버저비터 극장골로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에 화성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지만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던 화성이기 때문에 부천과의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 팀의 1차전 맞대결은 부천이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스코어는 1대0이었어도 당시에 슈팅 숫자가 15대6으로 2배 이상 부천이 많았던 경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천이 최근 올라온 경기력과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화성 상대로 그래도 좋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은근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리그 18경기에서 26실점으로 실점이 5번째로 많고 득점은 4번째로 적기 때문에 부천이 제 아무리 주중에 FA컵을 치러서 체력 누수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 특히나 용병 자원들의 퀄리티가 부천이 훨씬 더 앞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부천을 믿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부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4회차에 들어온 7경기를 먼저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7경기 제2리그와 K리그2 7경기 나머지 경기들은 현미경 분석 2부에서 마저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 현미경 분석 2부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동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멤버십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나머지 2부 분석도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